닷새간의 설 연휴가 끝나면서 민족 대이동도 마무리됐습니다. 고향의 정을 듬뿍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의 모습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충북에서 발생한 중요 범죄가 지난해 설 연휴보다 13% 늘었습니다. 가정폭력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초등학교마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진학 준비를 돕기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 또 금세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와 기차역은 아쉬움 속에 귀경길에 오른 사람들로 온종일 붐볐는데요. 가족의 정을 듬뿍 안고 아쉬운 작별을 나눈 연휴 마지막 날 풍경을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 기차역 승강장에서는 아쉬운 작별의 순간이 이어집니다. 자식들이 힘들까 봐 대신 먼 길을 찾아온 부모님을 배웅하는 길.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지만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입니다. 역귀성해 주셔가지고서는 오늘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시는 길이시라 명절 선물이랑 그런 거 좀 챙겨가지고. 예, 좀 아쉽지요. 이제 즐겁게 놀다가 가니까 3일간이나 4일간 놀았어도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헤어지는 순간까지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역시 이른 오전부터 북적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여독을 풀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 발길을 재촉한 귀경객들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다시 이제 복귀해야 돼서 좀 일찍 서둘렀습니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이번 설에? 해외에서 용돈 받은 거요. 세뱃돈 용돈 받은 거? 네, 왜요? 얼마나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과 보낸 시간은 짧아서 더 애틋했습니다. 함께 웃고 음식을 나누며 쌓은 추억은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윷놀이 한 게 제일 재밌었어요. 대전팀, 서울팀 이렇게 해서 게임을 했어요. 근데 서울팀이 하필 졌어요. 그런데 너무 즐거웠어요. 버스 터미널에는 뒤늦게 자식을 찾아 나선 어머니도 있습니다. 바쁜 일 때문에 고향에 오지 못한 아들이 눈에 밟혀 직접 만든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선 겁니다. 명절 신고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아들이 바빠서 못 와가지고 내 새끼 먹인다는 마음이라 하는 거지 뭐. 그저 뭐 갈비 좀 재우고. 따뜻했던 시간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저마다 가족들이 채워준 넉넉한 마음을 안고 이제 일상을 힘차게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설 연휴 기간 충북에서 발생한 중요 범죄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충북경찰청 분석 결과 지난 14일부터 그제까지 나흘 동안 충북에서 접수된 중요 범죄 신고는 247건으로 하루 평균 61.8건이 신고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54.7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74건, 교제폭력 3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9건으로 지난해 11.8건보다 감소했습니다. 청주 지역 장년층 1인 가구 가운데 300여 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0살 이상 64살 이하의 저소득 1인 가구 5,189명을 조사한 결과 6.6%인 345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224명으로 여성 121명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살에서 64살이 195명으로 가장 많아 고령일수록 위험군 비중이 높았습니다. 요즘 방학 중에도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6학년 학생들이 나와 수업을 받는 모습 낯설지 않을 겁니다. 예비 중학생 상당수는 겨울방학에 학원을 다니며 중학교 진학을 준비하는데요. 공교육이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며 초등학교마다 졸업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얼마 전 졸업식까지 마친 6학년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나와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듣고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족했던 과목들을 복습하면서 중학생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도 배웁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고 중학교 가서도 보다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초등학교. 역시 이제는 졸업생이 된 6학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과 수업 중간중간 체력을 기르면서 창의력도 높일 수 있도록 놀이와 운동도 빠지지 않습니다. 겨울엔 추운데 따뜻하게 교실에서 공부도 하고 쌤 먹을 것도 주고 체육도 하니까 그냥 재밌어요. 교사들은 학기 중 진도를 나가느라 챙기기 쉽지 않았던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 지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급 학교로 가면서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학 연산이나 아니면 맞춤법 그리고 어휘력 이런 걸 좀 위주로 해서 중학생 되어서도 좀 준비를 잘할 수 있게. 충북 도내 초등학교 140여 곳에서 겨울방학 학력 도약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 태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학기 중에는 학생 수라던가 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교육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겨울방학.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들이 마지막까지 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모습은 새로운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가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됩니다. 청주시는 최근 교도소 이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현장 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법무시설 이전 후보지 3곳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모두 법원, 검찰청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최종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청주시는 2032년 청주교도소 이전을 목표로 오는 2029년에는 법무시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와 진천, 단양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대상 지역은 청주 성안동과 우암동, 진천 진천읍, 단양 단양읍 등 모두 4곳으로 충청북도는 최근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통해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분기별로 사업 진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겨울철 먹거리 과메기가 올해는 품질이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재료인 꽁치가 커졌고 겨울 추위도 길어지면서 입춘이 지나도 주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릿한 꽁치가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기름기 머금은 포항 명물 과메기로 변신합니다. 과메기는 12월부터 1월까지 정점을 찍고 2월에는 내년을 기약해야 했지만 올해는 입춘이 지났는데도 베트남 계절 근로자 10여 명이 남아 배를 따고 세척하고 건조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올해 과메기가 풍년을 이룬 건 무엇보다 꽁치 크기가 정상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꽁치 크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작았었는데 올해는 꽁치 사이즈가 한 단계 많이 커져서 정말 식감도 좋아지고 기름도 많고 해서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포항의 과메기 생산량은 2013년 겨울 5,440톤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2023년에는 1,580톤으로 10년 새 70%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에는 생산량이 반등해 3,261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춘이 지나도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면서 좋은 맛을 유지하는 데다 올해는 설이 2월 중순으로 늦춰져 소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21년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수산물 품질관리센터를 건립하고 과메기 품질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먹을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식중독 검사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원양이나 대만산 꽁치를 원료로 쓰다 보니까 방사능 검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20, 30대 소비자에게도 친숙한 과메기를 전 연령층이 즐기는 먹거리가 되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겨울 구룡포 하면 과메기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올해는 1,0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최근 드론이 발전하면서 각종 산업 분야는 물론 전장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업 현장에서도 물건 전달이나 안전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 바닷속 어족 자원 보호와 연구까지 맡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잠수부들이 인공 부화시킨 어린 문어들을 드론 상자에 담습니다. 드론이 바닷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가 투명한 상자를 열자 어린 문어들이 헤엄쳐 나와 뿔뿔이 흩어집니다. 수중 드론이 적당한 바닷속 온도와 깊이를 찾아 어린 문어 만여 마리를 방류한 겁니다. 수중 드론은 방류한 어린 문어들을 쫓아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는지 자세히 관찰합니다. 수중 드론은 현장 환경을 확인한 뒤 치어를 직접 적합한 지점에 방류함으로써 스트레스와 외부 포식 피해를 줄이고 자연 정착률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수 작업을 필요로 하는 어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위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산자원 조성에 처음으로 수중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부 포항 앞바다 수심 6m 깊이에서 흔히 우럭이라고 부르는 조피볼락 치어 천여 마리를 수중 드론으로 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차원 해저 영상 촬영 등 사업 현장 조사 분야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수중 드론을 이용한 거를 확대해서 다른 지역과 다양한 품종의 활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수중 드론이 바닷속에서 많은 양의 수산 자원을 나를 수 없고 초기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해결 과제입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더해져 수중 드론 운영 경험과 안정성이 축적된다면 어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충북은 전체 부지 면적에 비해 구급차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발간한 119 구급 서비스 품질 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4년 기준으로 100제곱킬로미터당 충북의 구급차 수는 한 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과 경북 다음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의 구급대원의 4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4.8%에 그쳐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손도끼를 들고 고등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을 위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도 강현우 부장판사는 공중협박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며칠 전 학생들에게 욕을 먹었다며 증평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손도끼와 접이식 칼로 위협하고 이후에도 5차례에 걸쳐 차량과 무인 점포에서 1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천 지역 주민 가운데 3천여 명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군민의 6.1%인 3,036명이 매달 1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옥천군은 현재 옥천에 살고 있지 않은 현역 군인이거나 요양시설 입소자, 옥천에 주소만 두고 있는 비거주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직원 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양에 이어 제천의 시멘트 공장도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시아시멘트는 제천시와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제천 공장에 반입하거나 처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제천 지역에서는 수도권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시민들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천 지역에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